엄마,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 딸이 이삿짐처럼 캐리어를 들고 현관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죠. 그렇게 말 한마디 툭 던지고는 소파에 주저앉던 그 아이. 이 아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저는 그날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댁과 돈 문제로 끝없는 실랑이를 겪고 있었고 결혼 생활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더라고요. 딸이 참았던 감정들을 쏟아내고 저는 그 감정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결국 그 자리에서 딸의 편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용돈 다툼에서 시작되지만 실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입장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당연해하며 그 틈에서 상처받고 성장해가는 어느 딸과 엄마의 기록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나왔어. 처음엔 반가운 마음이 앞섰어요. 서울에 사는 딸이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본 순간 얼굴이 딱 굳었더라고요. 그 옆에는 여행 가방 2개. 무슨 일이야?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 애들은 시댁에 맡겼고. 그러고는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데 눈두덩이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어요. 울고 왔구나 싶었죠. 현우랑 싸웠어? 응. 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결국 쌓아뒀던 말을 쏟아내듯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진짜 열받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현우가 자기 부모님한테 주는 용돈이 우리한텐 반토막도 안 되는 거야. 뭐? 무슨 말이야? 그동안 갔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번에 우연히 그 사람 계좌이체 내역을 보게 됐어. 엄마, 시부모님한텐 매달 100을 넘게 드리더라. 우리한텐 딱 50. 그것도 몇 달은 그냥 건너뛰었고.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일이야? 너 그거 알고 뭐라 했어? 내가 따졌지. 왜 양가 부모님한테 똑같이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딸의 눈동자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 더 벌잖아. 당연히 내 부모님께 더 드리는 게 맞지. 뭐가 문제야? 이러는 거야.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아니, 아무리 부부라도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지? 내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애 데리러 가고 며칠은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봐줘. 엄마 알잖아. 근데 걔네 엄마는 명절 때 잠깐 애 보고 끝이야. 근데 왜 거기가 더 대우받는 건데? 그니까 엄마,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야. 딸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엎드리듯 웅크렸어요. 애먼 딸의 등에 손을 얹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너희가 싸우는 게 제일 속상해. 돈이야 뭐 없어도 되지. 그냥 우리 생각은 말고 싸우지 말고 지내라고 그랬잖아. 엄마,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진짜 못 넘기겠어. 나한테 너무 모욕적인 말이었어. 순간 제 마음도 덩달아 화가 났어요. 그놈의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라는 말. 그럼 결혼은 왜 한 거지? 같이 사는 거, 같이 키우는 거, 같이 모시는 거 아닌가? 너만 부모 있냐? 우리 딸은 없어? 입에서는 참자라는 말이 나왔지만 속에서는 100가지 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딸이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방에 처박혀 잠만 자던 애가 거실로 나와 저랑 마주 앉았죠. 눈은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날따라 말투가 한결 덤덤했어요. 엄마, 나 진짜 이혼할까 생각했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턱 내려앉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 응.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 말투, 태도,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그게 너무 참기 힘들더라. 딸은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둘째 낳고 몸조리도 못하고 바로 일 시작했고 애 둘 혼자 봐주면서 그 집엔 말도 못하게 조심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지가 돈 더 번다고 그쪽 부모한테 더 주는 게 당연하다고? 그럼 난 뭐야? 난 뭐가 되냐고. 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속으론 수십 가지 말이 떠올랐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냥 공짜 부모 같아. 말 그대로 아줌마. 걔한테 나는 이제 아내도 아니고 그냥 아이 엄마일 뿐이더라고. 그래서 나 못 견디겠는 거야. 딸이 참았던 눈물을 또다시 흘렸어요. 그걸 보고만 있는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랑 얘기해보긴 했어? 했지. 근데 싸움만 더 커졌어. 내가 이기적으로 군대. 내 부모 생각만 한다고.
진짜 헛웃음만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그냥 숨 좀 쉬고 싶어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왔다. 숨고 싶을 땐 숨는 것도 방법이지. 엄마 나 이혼하면 안 돼?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로서의 마음, 아내였던 제 경험, 그리고 할머니가 된 지금의 입장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뒤섞으며 입을 다물게 만들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지금은 감정이 격해서 판단이 흐릴 수 있어. 응, 알겠어. 딸이 그렇게 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딸이 어릴 때 그리던 가족 그림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아빠, 엄마, 나, 강아지 단순한 크레파스 선들이 이렇게도 아프게 다가올 줄이야.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딸 방을 슬쩍 열어보니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소리만 들렸고요. 그런데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엄마, 마트 좀 다녀올게. 나 오늘 저녁에 현우 만나 얘기할래. 순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그냥 그 쪽지를 곱게 접어 부엌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밥 짓고 국 데우고 고등어를 구웠어요. 점심이 지나고서야 딸이 돌아왔습니다. 손엔 장바구니 2개, 어깨는 내려앉아 있었죠.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밥 해주고 싶어서.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다가 나도 해줘야겠다 싶더라. 주방에서 딸이 양파를 썰다 말고 말했어요.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도대체 시댁은 우리한테 뭘 해줬을까? 응? 아니, 진짜로. 애들 봐준 것도 엄마고 생일이고 명절이고 챙긴 것도 다 나고 그 집은 대체 뭘 해준 거야? 딸의 말투가 또렷해졌어요. 혼잣말 같기도 했고 제게 하는 말 같기도 했죠. 현우 말이 맞아. 지가 돈 벌어서 지 부모한테 더 준다. 근데 그 돈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은 왜 빼나? 내가 애들 위해 쓴 시간은, 노동은 왜 계산 안 돼? 엄마, 이게 그냥 서운함이 아니야. 나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았어. 딸은 반찬을 담은 접시를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놨어요. 엄마, 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해보고 올게. 그 사람이 또 나 무시하는 말 하면 진짜 끝낼 거야. 순간 식도가 조여오는 기분이었어요. 말리지도 밀어주지도 못하는 그 감정. 그래. 단 오늘은 내 말 다 하고 와. 참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재킷을 껴입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컸던 적도 없었죠. 딸이 나간 뒤로 저는 거실을 뱅뱅 돌기만 했어요. TV를 켜도 눈에 안 들어오고 라디오를 틀어도 말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죠.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 몇 시간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엄마, 나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 문자 한 줄. 근데 심장이 터질 듯 뛰더라고요. 별말 없는 그 한 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괜찮다는 뜻인가 아니면 아무 말도 못했단 건가?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고 딸이 들어왔어요. 눈은 또 빨개져 있었지만 입가엔 아주 미세한 그야말로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얘기했어? 고래고래 소리도 질렀고 울기도 했어. 그 사람도 처음엔 어이없어 하다가 나중엔 좀 말이 줄더라. 딸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현우가 그러더라. 자긴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대. 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했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내 입으로 다 말했어. 그랬더니 처음엔 변명하다가 결국엔 미안하다고 하더라. 딸이 긴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용돈은 앞으로 똑같이 하겠대. 명절, 생신도 공평하게 챙기자고 했고. 그럼 잘 됐네? 응. 근데 딸이 갑자기 제 무릎에 털썩 엎드렸어요. 엄마, 나 그 말 듣는데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 다 쏟아져서인지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괜찮다고 다 지나간 거라고 토닥여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그 사이가 얄밉더라고요. 그래도 너 말 다 하고 왔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딸이 제 다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그 말에 제가 오히려 울컥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 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또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마음 한켠은 여전히 찜찜했어요. 딸은 전화로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는 좀 말이라도 들어주는 것 같아. 집안 분위기도 예전만큼 날카롭진 않고.
그래, 그 정도면 다행이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카톡 알림이 하나 왔어요. 딸이 보낸 사진 한 장이었죠. 어버이날 기념 케이크 인증샷 시댁 식탁 위에 올려진 예쁜 케이크. 그 앞에서 웃고 있는 시부모님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축 처졌어요. 어버이날이면 우리 집엔 왜 안 왔을까?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감정 잘 없는데 괜히 그 사진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았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얘, 어버이날이잖아. 네가 오늘 여기 안 온 건 처음 아냐? 딸은 뭔가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어요. 아, 엄마, 미안해. 사실 오늘은 시댁 먼저 가기로 돼 있었거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한텐 아무 말도 없었잖아. 이제 와서 케이크 사진 보내주면 뭐하니? 내가 그 사진 보고 좋아할 줄 알아? 그 순간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전화를 그렇게 하시더라. 며느리는 오늘 우리 먼저 오는 거지? 하고 은근히 압박 넣으시니까 내가 진짜 숨이 막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솔직히 말하지. 우리 엄마 아빠도 기다리신다고. 했지. 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 뭐라고? 친정부모야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시댁은 어버이날만 챙긴다고. 그 말에 제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차라리 모른 척 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그 말, 그게 참 뼈에 박히더라고요. 딸도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엄마, 나도 진짜 양쪽 다 챙기고 싶어. 근데 그쪽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내가 끼인 입장이 돼버려. 그 순간 저도 알았어요. 이 아이는 여전히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려 애쓰는 중이라는 걸. 그래, 엄마는 괜찮다. 다 이해한다. 대신 다음엔 말이라도 해줘. 기다리게는 하지 말고. 전화기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정말 며느리는 왜 늘 시댁 먼저여야만 하는 걸까? 그날 저녁 혼자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데 카톡 하나가 또 뛰어오르더라고요.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엔 시간 돼? 딸이었어요. 왜? 또 무슨 일이지? 걱정 반 궁금증 반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 있어? 사실 현우랑 어머님이랑 같이 얘기 좀 하려고. 나랑? 응. 그냥 엄마 얘기 직접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 혼자 얘기하면 괜히 감정 섞인다고 할까봐.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런 자리에 내가 껴도 되는 거야? 엄마, 나 사실 너무 많이 참았어. 나 혼자 얘기하니까 다 예민하다, 피곤하다 그러고. 근데 엄마가 직접 말해주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겠다고 했어요. 언제까지고 이 아이 혼자 짊어지고 가게 둘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말 딸과 사위 그리고 사돈 어르신을 마주한 거죠. 식탁 너머로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도 몇 번 마주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자 고 한자리는 처음이었죠. 어머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을 꺼냈죠. 어버이날 사진 잘 봤습니다. 케이크 예쁘더라고요. 근데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사위는 괜히 눈치를 보며 물만 마시고 있고, 저희는 연락 한 통 없으셔서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딸한테 들은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친정은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시댁은 어버이날만 챙긴다, 그 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저 명절 한 번이라도 먼저 챙겨주면 좋겠다는 뜻이었지. 저도 이해합니다. 시댁 챙기는 거 중요하죠. 근데 친정도 누군가의 부모 아닙니까? 저희도 기다리는 사람이고 저희도 부모예요. 딸이 제 말에 울컥했는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걸 본 사위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우리 아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애 키우고 양쪽 챙기느라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수고를 좀만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랬군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요. 딸이 고개를 들었고 사위는 그제야 제 손에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또 아무 말도 못했을 거야.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참지 마. 미안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목소리 낼 때 됐어.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지만 말해야 바뀌는 세상도 있더군요. 며칠이 지나고 평소보다 늦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딸이었죠.
목소리는 잠긴 듯했고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엄마 자고 있었어? 아니야, 이제 막 누우려던 참이야. 무슨 일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어지는 말은 너무 작아서 숨죽이며 귀를 기울여야 했죠. 엄마, 나 요즘 그냥 좀 죄송해. 뭐가? 다. 결혼해서도 애 낳고도 결국 엄마 힘만 빌린 것 같고 이런 문제 생겨도 결국 엄마까지 끌어들이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릴 정도로 마음이 지쳐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딸, 넌 왜 늘 미안하니? 응? 그렇게 미안할 일했니? 네가 혼자서 애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버텼는지 엄만 다 아는데. 딸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뚝뚝 떨어졌고 제 눈가도 같이 젖어갔죠. 엄마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을까 싶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 아니었으면 나도 벌써 외로워서 무너졌을걸.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문득 이 아이가 결혼한 이후에 제 삶을 떠올렸어요. 손주 키우며 살아난 활력, 바쁘지만 웃을 일이 많았던 날들, 결국 우리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었던 거죠. 엄마, 나 이제 진짜 조금씩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참고 넘기던 것들 그래. 이제 참지 마.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지나갔어. 응. 딸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 고요한 연결음 속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과의 전화 통화를 끊지 않고 그냥 이어진 채로 잠이 들었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흐르는 그 밤이 그렇게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날은 딸네 가족이 오랜만에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그간 한풀 꺾인 딸의 표정도 좀 더 밝아졌다는 소식에 잔칫날처럼 분주했죠. 불고기 재우고 잡채 볶고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왔어. 반가운 딸 목소리 뒤로 할머니하고 뛰어드는 아이들. 그런데 사위는 묘하게 조용했어요. 현우야, 어서 와. 오랜만이지? 네, 어머니. 짧은 인사와 함께 고개만 까딱.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아이들 짐 챙기던 사람이 오늘은 유난히 무뚝뚝했죠.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저도 모르게 딸 눈치를 봤어요. 딸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뭔가 있구나 싶었죠. 식사 자리가 시작되고도 사위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현우야, 무슨 일 있니? 아, 아닙니다. 딸은 갑자기 사위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현우야, 나중에 말하려 했는데 그냥 엄마한테 말씀드려. 그 순간 사위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해? 언제까지 피할 건데? 엄마한텐 말해야지. 그제야 사위가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뭐랄까 미안함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 사실 저희 이번 달부터 양가 용돈을 통장에서 공동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기존엔 제가 제 통장에서 양쪽 용돈을 따로 드렸는데 이제 그걸 생활비 포함해서 같이 관리하려고요. 와이프가 원해서? 그럼 지금까지는 혼자 정하셨다는 얘긴가? 그렇게 됐네요. 딸이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 그동안 그냥 말 안 했던 건데 그 집에서는 돈 얘기 꺼내는 걸 되게 싫어했어. 무례하다고 생각하신대.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였대. 그래서 네가 아무 말도 못했던 거야? 응. 내가 왜 이건 이래? 라고 물으면 현우도 그랬어. 그런 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 집에선 그런 얘기 금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돈 얘기를 금기시한다는 집에서 우리 딸은 몇 년을 스스로를 지우며 살아왔구나 싶었죠. 그래서 내가 속 시원히 말해버렸어. 이건 공평의 문제라고. 무례한 게 아니라 가족 사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사위는 말이 없었지만 고개는 천천히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야 조금 안심이 되더군요. 이해라도 했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손주들 재우고 딸은 제 방에 들어와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한 침대에 누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나 이제야 좀 내 자리 찾는 것 같아. 그래. 늦지 않았어. 딸의 눈은 맑은 물처럼 맑아져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등을 맞댄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또 하나의 긴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날은 아이들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도 참석하기로 했고 딸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도시락을 쌌죠. 그런데 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한쪽에 놓인 다림질된 원피스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아이보리 컬러의 은은한 자수.
어디서 많이 본 옷이었죠. 이거 너 결혼식 이후로 잘 안 입던 그 옷 아니야? 딸이 움찔하더니 괜히 티슈를 들고 테이블을 문질렀어요. 응. 그냥 꺼내놨어. 오늘 입으려고? 아니, 그냥 눈에 띄길래 꺼낸 거지 뭐.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옷을 보는 딸의 눈빛이 조금 망설임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 옷 너 시댁 갈 때만 입던 거잖아. 딱 그 말에 딸이 동작을 멈췄어요. 말없이 고개만 숙였고요. 왜 그랬어? 딸이 작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그냥 예의라고 생각했어. 어른들 앞에선 단정하게 보여야 하니까. 나름 신경 쓴 건데 그게 습관처럼 굳어졌더라. 그럼 우리 집 올 땐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건 편하니까. 그게 예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마음 쓴 방향이 어딘지 보이는 거야. 너 그 옷 입고 우리 집 온 적 한 번이라도 있었니? 딸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네가 시댁에서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 나 이해해.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 내 마음에 선이 생긴다. 시댁은 조심하는 곳, 친정은 풀어지는 곳. 나중엔 그게 고마움도 사랑도 아닌 소홀함으로 남을 수 있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알아. 엄마도 다 안다. 근데 네가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너를 보호하겠니? 그날 체육대회는 햇살이 참 좋았어요. 아이들이 뛰고 웃고 바람에 도시락 냄새가 퍼지던 그 운동장 한복판에서 딸은 평소보다 더 웃고 있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그 옷 오늘 시댁 갈 때 안 입을 거야. 왜? 그냥 나 이제부터 내 마음 가는 대로 입고 내 자존감부터 챙기고 싶어. 작은 변화였지만 큰 결심이었어요. 그 결심이 언젠가 딸을 더 단단하게 해줄 거라 믿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사위가 혼자 찾아왔어요. 딸은 외출 중이었고 저는 혼자 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손보고 있던 참이었죠. 어머니 실례합니다.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사위가 두 손 가득 귤 한 상자를 들고 서 있더군요. 눈빛이 예전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어요. 웬일이야? 너 혼자? 내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앞치마를 벗고 손을 닦은 뒤 사위를 마주 앉혔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니 사위가 먼저 말문을 열었죠. 어머니, 저 그동안 참 많은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 처음엔 솔직히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제가 정한 방식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런데 지난 몇 달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엔 이해라는 게 담기기 시작한 흔적이 보였죠. 시댁은 챙기면서 친정은 뒷전으로 둔 거 제가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냐? 제가 조용히 한마디 던지자 사위는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딸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나 몰라라 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말해준 것만으로도 난 고맙게 생각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양가 다 공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죠. 공평하다는 게 꼭 숫자 맞추는 건 아니야. 마음 쓰는 방식이 같아야 한다는 거지. 네. 그 마음부터 바꾸겠습니다. 그제야 귤 상자를 제 앞에 밀어놓으며 사위가 한마디 더 했어요. 장모님, 이거 진짜 맛있는 귤이에요. 요즘 아내가 입이 헛돌아서요. 그래? 넌 그 얘기 들으니까 좋아? 네. 그럴 수 있어서 이제야 조금 남편이 된 기분이에요. 그날 저는 그 귤을 까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관계란 게 꼭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한 발 다가서는 마음에서부터 회복되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딸의 목소리는 훨씬 맑아졌습니다. 사위와의 대화가 늘어났다고도 했고요. 작은 귤 상자 하나가 오래 묵은 서운함을 조금은 달래주더군요. 딸이 오랜만에 혼자 왔어요. 아이들은 남편이 보고 있다며 오롯이 본인 시간으로 온 거라고 했죠. 엄마, 나 그냥 엄마 밥 먹고 싶었어. 밥상은 소박했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그런데 딸은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엄마 밥은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 네가 편해졌으니까 그 맛이 나는 거야.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봤어요. 내가 편해졌다고 느껴진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 많이 달라졌지? 응. 현우랑도. 이제 서로 눈치 안 보고 말할 수 있어.
나도 솔직히 말하고 걔도 듣고 싸우더라도 풀려고 애쓰고. 그게 가족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완성된 가족은 없어. 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엄마, 나 이제는 시댁 갈 때도 그냥 나답게 입고 가. 예전처럼 위축되지도 않고 사소한 것도 말하게 됐어.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너도 알 거야. 딸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맞춰가는 거야. 누구 하나 희생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서로 조금씩 손 내밀면서 조금씩 닮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엄마, 나 그 말 꼭 현우한테도 해줄게. 그날 딸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얼굴로 다녀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더는 쓸쓸하지 않았고 식탁 위 빈 밥그릇만 봐도 마음이 꽉 찼어요. 한때는 왜 우리 딸만 참아야 해 싶었고 결혼이란 게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싶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젠 괜찮다고. 너 참 잘 살고 있다고. 감정이라는 건 참 복잡하지만 결국은 말해야 닿고 들어야 이해됩니다. 상처도 서운함도 그렇게 풀어야 사랑이 남고 가족이 되는 거겠지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